자, 이번에 이제 노동운동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노동운동을 읽어보기 전에 노동운동 한번 개관하고 나서 읽어보기도 하겠습니다. 자, 노동운동의 이제 배경을 보면요. 일단 이제 1920년에서 30년 거쳐서 노동자 수가 증가됐고, 그 다음에 열악한 노동 환경이 있었죠. 저임금이라든지 장시간 노동.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적용되어 있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또 일본의 독점자분들이 우리나라를 활발하게 진출하면서 이제 투자를 하고 공장을 많이 만들었죠. 자, 그런 배경 아래 이제 그 노동운동이 전개되는데 20년대 노동운동하고 30년대 노동운동은 그 앞에 농민운동의 개와 같이 해요. 그래서 20년대는 주로 생존권 투쟁 관련된 내용 있죠. 뭐 임금 인상이라든지 노동조건 개선 이런 것들을 요구했고 3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비합법적인 어떤 투쟁, 노동조합의 지하 조직화, 그래서 그다음 계급 투쟁, 뭐 한일 민족운동 얘기인데 이때 뭐 적색 노동조합 같은 것들 만들어졌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20년대, 30년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만 크게 또 이제 네 단계 또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여기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서 건너뛰고 중요한 그 노동운동 상황만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1929년에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던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있죠. 게다가 이제 원산 노동자 총파업은 일본인 감독관이 이제 뭐냐 조선인 노동자 폭행 사건 때문에 일어났고 거의 4개월 동안 장기간 이제 파업을 하죠. 노동자의 조직적 연대를 파악했고 다양한 투쟁 방식을 사용했다는 거.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도 뭐냐면 지지를 해서 국제적 연대를 가시했다.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의의를 보면 노동자들의 사회의식 고조, 일본 식민지 통치자들의 노동자 계급에 대한 인식을 또 각성시키는 그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산 노동자 총파업을 이제 이끌었던 이제 단체가 원산 노전이에요. 예. 그래서 그 원산 노련을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 원산 노동자 연합회, 그러니까 줄여서 약칭 원산 노련이라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이 이제 있는데 한번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보면 금성 교과서가 있어요. 이 금성 교과서에 이제 뭐냐면 그 원산 노동자 그 파업이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1928년 9월 영국인이 강요하고 대다수 간부가 일본인 나이진 선이라는 석유 회사가 있었다. 어떤 분은 이제 우리나라가 무슨 석유가 있는데 석유도 안 나는데 이런 석유 회사가 있냐 했는데 아마 이게 석유를 가지고 와서 원유를 가져와서 정제하는 그 회사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유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석유 회사의 일본인 현장 감독이 조선인을 구탄 사건이 났는데 노동자들의 이에 대한 항의와 함께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들어갔다. 자, 회사 측은 사과를 하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 약속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도리어 그 기회에 노동운동을 억누르고 노동자 단체를 파괴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 원산 노동연합회, 약칭 원산 노전이라고 하는 단체는 이에 대응해서 1929년 1월에 총파업에 들어갔다. 자본가들의 단체인 원산산업회의소는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를 분열시키려고 했고, 일제경찰도 노동연합회 간부들을 구속하였다. 자, 이에 맞서서 이제 노동자들이 단결을 강하고 전국적 여론을 확산시키는 등에 힘썼다. 그래서 전국 각지의 성금과 식량이 들어오고 일본, 중국, 프랑스, 소련 등지의 노동자들도 격려 정문을 보내왔다. 그래서 원산 총파업은 결국 4개월 만에 실패에 끝났고, 그러나 투쟁의 규모와 강도, 그리고 노동자의 폭력을 연대 등으로 1920년 후반에 노동운동의 백미를 장식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3단계는 이제, 우리가 이제는 이제, 그, 적색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단계요. 그래서 이때 이제 뭐 경제공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자들 커뮤니티라는 지시 받고, 그 다음에 또 인정투쟁,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뭐냐면 불법적인 어떤 그 노동운동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게 적색 농민 노동조합이죠. 그래서 생존권 투쟁에서 벗어나서 어떤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적 성격을 갖고 있다. 상당히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운동도 결국에는
탄압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제 30년 후반에 들어가면서 노동조합이 이제 강제 해산되고 파업과 태업 등이 하면서 등등했는데 하여튼 생태계를 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나왔던 이 적색 노동조합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적색 노동조합 관련된 내용은 이제 그 밑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교과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 동아교과서를 볼게요. 동아교과서가 이제 45페이지에 있거든요. 예, 여기 보고. 자, 일제강점기 식민지 공업화로 공장이 늘어나면서 공장 노동자 수도 증가됐고요. 그래서 한국인들의 이제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과 그다음에 이제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는데 이건 임금에 비했을 이제 일본에 비해서 낮은 임금을 받는 등 차별 대우를 받았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1930년 기준으로 해서 한국인 노동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가 많았다라고 돼 있죠. 자, 한국인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만들고 임금 인상, 그다음에 노동시간 단축, 노동환경 개선 등을 요구했고 사회주의 학생들은 노동단체로 여러 결성됐다. 그래서 여기 앞부분은 이제 그런 이제 노동조합의 이제 뭐냐면 노동 그 운동의 어떤 배경과 그 가정 이런 것들을 적어놨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좀 1920년대하고 30년대를 이제 구분해서 이제 봐야 되는데 20년대는 이제 생존권 투쟁, 그 다음에 30년대는 이제 뭐냐면 정치, 적인 투쟁, 뭐 개구 투쟁, 민족 해방 이런 것들을 이제 했던 거죠. 1920년대 노동자들 노동운동이 본격화됐는데 1921년 부산 부두 노동자들이 임금 삭발과 삭감을 반발해서 총파업을 벌였고요. 자, 여기 이제 관련된 내용이 이제 있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공황으로 물류량이 줄자 운수업자 등은 부산 부두 노동자 임금을 삭감했다. 이에 반발한 부두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에 나섰고 그 결과 그 부두 노동자의 임금이 10에서 15% 인상되는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요 부산 부도 노동자의 파업은 뭐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총파업이었다. 그런 거죠. 총파업. 그 개별 사업자들만 파업한 게 아니라 그 연대투쟁을 해서 같은 직종의 부근에 있는 그 직종끼리 연대해갖고 총파업을 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923년에는 서울의 공장 여성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에 반발해서 어, 파업을 일으켰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 임금 삭감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자, 생존권 투쟁과 연결돼 있죠. 그리고 이제 노동운동에서 최고 이제 백미가 1929년 원산 총파업이죠. 1928년 원산의 한 석유회사에서 일본인 감독관이 그 한국인 노동자를 구타하면서 시작된 파업은 1929년 1월 원산 지역 노동자 총파업으로 이루어졌고요. 파업 기간 내 국내는 물론 국외 노동단체도 격려와 지지를 보냈다. 그래갖고 이제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일본 노동단체와 농민들도 지지와 후원을 보내왔다는 거죠. 하지만 일제가 경찰과 군대, 폭력배까지 동원하면서 탄압하면서 원산 총파업이 실패로 끝났다. 그래서 이 원산 총파업 관련된 기사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0년대 들어올게요. 30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보면 자, 일제가 이제 통제가 강화되면서 노동운동 사회주의 세력과 연결한 비합법 조직인 혁명적 노동조합, 적색 노동조합이 이제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농민운동이나 노동운동이나 배경은 똑같아요. 비슷비슷해. 30년대는. 그래서 경제 대공황, 12월 태제, 뭐 9월 태제 같은 커뮤니티즘 지시, 그 다음에 인정투쟁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정투쟁 관련된 내용은 여기는 없지만 심부셈에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관련된 내용. 자, 이 시기 때 노동운동은 반제국주의 항일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중일전쟁 이후 일제가 탄압을 본격화하면서 노동운동은 점차 약화되었다. 그래서 이 노동운동도 농민운동 패턴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농민운동의 변화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앞에서 말한 생존권 투쟁, 정치 투쟁, 이렇게 이제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일제강점기 때 고무공장 여성 노동자들의 파업이 교과서에 자주 등장한 까닭은 예. 왜 보겠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예. 자, 교과서에 제시된 이제 서울 고무공장 노동자
강중력 파업은 모든 여성 노동자의 파업이었다. 예.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 고문 노동자는 30세 전후의 기혼 여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들 수익은 가족 생계 필수적이었다. 한편 일제 강점기 노동자 임금은 일본에 비해 한국이 낮았고 특히 남성에 비해 여성이 낮았다. 따라서 이제 임금 구조가 민족 차별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성차별인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조선 여성이죠. 그러니까 민족별 차별에다가 거기에 또 성차별을 걷게다 보니까 임금이 확 낮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 고문 노동자의 파업이 잦았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가족의 생계를 이제 짊어져야 되는데 임금이 너무 낮다 보니까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고문 노동자 파업이 많이 났다. 여성들이 이제 주도하는 그런 이제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실려 있나요? 근데 여긴 잠깐 언급만 하고 있었는데 좀 뭔가 구체 사례를 좀 제시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자,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노동운동 관련된 내용 이제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앞에 이제 했던 그 내용 있죠. 그래서 이제 시마스 교과서 있죠. 앞에 동화 있고 시마스 교과서 노동운동 볼게요. 1920년대부터 식민지 공업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노동자 수가 점차 늘어났다. 그래서 한국인 노동자는 장시간 저임금 노동과 더불어 일본인 감독의 횡포와 학대에 시달렸다. 이에 이제 원산 지역 노동자들은 일본인 감독 파면, 그다음 최저임금제 등을 요구하면서 대규모 파업을 진행했고요. 1930년에 들어와서 대공황의 영향으로 노동자의 노동 조건이 악화되고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자 파업이 늘어났고 노동운동은 사회주의자들의 혁명적 노동운동과 연계해서 강경한 모습을 띄었다. 그러나 경찰의 강력한 탄압으로 조직적 저항이 이제 위축되었다. 자, 1930년대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은 생존권 투쟁에 그치지 않고 항일투쟁적 성격을 갖고 있죠. 앞에서 이제 공통점이죠. 그러나 일제의 가혹한 탄압으로 농민운동과 노동운동 모두 침체될 수밖에 없었고 이런 가운데 이제 뭐냐면 일본 노동 현장에서 폭력적 저항이 나타나기도 했고 농민들이 공출 반대나 징용 거부 등의 움직임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을밑대 위에서 농성을 벌인 강주정이라는 노동자가 있는데 예전에 교과서에도 요 강중 노동자가 이제 나오고 인터뷰한 장면도 있고 했거든요. 15년 개정 교과서에서는. 그래서 여기 좀 보시면 이 강준영이라는 사람도 여기 잠깐 여기서 언급돼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예를 든 게 뭐냐면 강준영의 파업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을밑대는 오늘 평양이죠. 평양에 그 을밑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 1936년 평양 고무 공장 파업에서 여성 노동자 강주용이 사용자 일방적인 임금 삭감에 항의하면서 을밑대에 올라와서 농성을 벌였다. 그래서 이 강주령은 평양 소재 평원 공무 공장의 여공으로 1931년 동맹 파업을 벌였고 을밑대 고공투쟁으로 여론을 한계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단식 투쟁 끝에 30살에 요절됐다고 그래요. 되게 젊은 나이네요. 예. 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 옆에 보면 소작쟁이와 노동쟁이 이제 발생 건수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암태도 소작쟁이 결의 내용이 있죠. 예,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원산 총파업이 있죠. 예, 그래서 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원산 총파업은 원산의 한 석유회사에서 일본인 감독이 항의 노동자의 구탄 사건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조선 총독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일본의 감독 파면, 그 다음에 근무 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대규모 파업에 진행되었다. 자, 그래서 여기 문제 개념 이해해 보면, 자, 이때 이제 뭐 삼일운동 이후에 평등이나 균등을 실현하고자 만든 일상적 조직이 무엇일까? 뭐 농민 노동조합. 여기 1923년에 암태도 소작쟁이 있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외워두셔야죠. 요거 나올 것 같아. 예. 조선 농진홍만 이제 기억하신 분도 있는데 요거 이제 여러 교과서에서 자주 언급됐다는 거는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자, 지주와 분쟁이 있을 때 소작인이 간청에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법령은 뭘까? 조선 소작 조정령 외워두세요. 요거. 그 다음에 원산 총파업은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20년대 농민의 특징. 그래서 요것도 기출문에 나왔죠. 30년대 비교해갖고 소작료 인하, 소작권 이동, 반대 같은 생존권 투쟁하고 연결됐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자료 3번을 참고해서 원산 총파업을 당시에 노동자 요구한 내용을 정리해보자.
뭐 임금 인상, 최저임금제, 해고수당 제정, 사상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이렇게 이제 근데 아마 요거는 이제 그 산업재해와 관련된 내용 같아요. 요거는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받고 그다음 넘어가서요. 다른 쪽을 이제 보면 자, 여기 이제 천재교과서를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노동운동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1920년대 다양한 이제 사상이 퍼지면서 노동자들의 계급의식과 민족의식이 높아졌고 한국인들 노동자는 일본의 노동자에 적었고 그래서 이런 열악한 이제 처지에 놓이니까 이에 저항하고자 조선노동총동맹, 조선노동총병이 있죠. 이건 24년에 독립해서 27년에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산 총파업 관련된 내용 있죠. 그 원산 총파업의 의의가 그 밑에 있어요. 원산을 시작해 국내에 퍼진 일제 강점기 최대 노동운동이다. 그리고 30년대 노동운동 특징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계급 해방, 항일 투쟁 그런 성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보면 그 원산 총파업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1930년 농민운동 노동운동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930년대 농민들과 노동자들은 사회주의세력과 연계해서 혁명적 농민조합,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그래서 혁명적 농민조합은 토지혁명과 같은 급진적인 개혁 요구를 이제 내걸었으며 혁명적 노동조합 역시 생존권 투쟁을 넘어서 계급투쟁, 민족해방 이런 걸 내세우면서 반제국주의 항일투쟁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자, 하지만 일제는 강력한 탄압으로 1930년대 후반에는 농민조합이 거의 소멸되어 소작쟁이가 크게 줄었으며 노동운동도 조직적인 파업에 이르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받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또 해남 교과서를 보겠습니다. 자, 거기 노동쟁이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갖고 이제 노동쟁이의 어떤 일어난 배경이 있죠. 앞에 있는 내용 겹치니까 이제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조합 만들고 그 다음에 임금 인사, 노동시간 단축, 작업하고 개선 같은 생존과 관련된 요구를 했다. 이게 1920년대 요구 내용이 생존과 투쟁.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동쟁이 일본인 소유의 회사에서 이제 많이 나는데 원산의 이제 석유회사에서 그 일본인 감독관이 그 뭐냐면 한국 노동자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거 팩트 체크가 좀 잘못됐죠. 이게 사실이 좀 잘못됐죠. 요게 이건 맞는데 요 예를 든 것 같아 지금 사례를. 근데 원산에서 한 석유공사 회사가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무슨 회사냐면 라이진 C라는 회사야. 네. 그래갖고 라이징 선이라는 회사거든요. 근데 요거는 일본인이 소유했던 회사가 아니고 영국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회사고, 근데 간부가 일본인이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사례로서 이제 마땅치 않아. 이거는 다른 사례를 들어야 되는데, 자 일단은 넘어갈게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팩트가 좀 틀린 것 같아서 얘기를 한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런 이제 폭행 사건 이후에 이제 그 일어났는데 자, 이때 이제 주도했던 기관 예전에 시험 문제 났죠. 원산 노동 연합회 약칭 원산 노련이 했다. 그 기초에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원산 총파업은 총독부의 무력 진압 때문에 이제 실패했지만 원산 주민이 참여했고 그래서 뭐 원산 주민 3분의 1이 이제 총파업을 했고 그다음 외국 노동자 단체들이 후원을 해줘서 노동운동의 성장을 보여준 사건이자 일대 이제 뭐냐 강점기 때 최대 규모의 노동쟁이다. 그래서 의 영향쓰 하면 요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끝에 있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이제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어, 사회운동을 좀 볼게요. 여기 대중운동과 이제 민족문화운동인데 그 당시 이제 대중운동이 많이 나왔잖아요. 뭐 여성운동, 소년운동, 형평운동, 청년운동 이렇게 이제 일어났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여러 뭐냐면 운동도 일어났는데 자 요걸 이제 한번 좀 볼 텐데 요거 하기 전에 예전에 자치동 관련된 내용 있죠. 이 자치동 내용이 좀 약간 잠깐 언급하다가 많이 빠진 것 같아.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30년대 있었나? 그래서 저도 이제 찾아보고 그랬는데 자취론 내용이 뭐 없더라고요. 이게 뭐 국내 뭐 해가지고 뭐 있고 네, 대충 넘어간 것 같은데
그래서 자치론이 임용에서는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오잖아요. 네. 두 문제, 세 문제, 두 문제 나왔나? 네. 그래서 요거 부분을 좀 약간 15년 개정 교과서에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어저께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자치론 관련된 내용 중에 근현대사 그 천재교과서가 있어요. 15년 개교서. 천재교과서. 이 천재교과서가 그 자치론 관련된 내용이 좀 설명된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요걸 이제 가지고 좀 얘기할게요. 요거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일단은 요거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사회운동 하기 전에 참정권 청원운동과 자치운동 볼게요. 자, 이때 이제 20년대, 30년대 거쳐서 자치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자치운동도 함께 참정권 운동도 일어났어요. 이게 좀 약간 비슷해 보이지만 결이 다르거든요. 자치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우리나라의 어떤 지방의회를 만들자는 거야. 지방자치처럼. 예, 그래서 조선은혜, 조선 의회를 만들자. 연정회 같은 단체들 이제 조직해갖고 이렇게 했죠. 조선의회. 그래서 이 조선의회는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일본의 어떤 본토고 거기에 이제 조선 지역이잖아요. 일본 본토에 떨어져 있는. 그래서 그 조선의회를 만들자. 뭐 서울시의회, 대구시의회 이렇게 해서 지방의회를 만들자는 연정회 중심으로 했던 거고 참정권 청원 운동은 뭐냐면 일본 의회에 진출하자는 거야. 일본 의회. 예. 그래서 그 당시 일본 의회는 지금도 있지만 양원제로 운영됐는데 그 당시에는 기족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의원이 있었죠. 중의원. 얘가 이제 상원이고 하원인데 보통 25세 이상의 남자가 뭐냐면 투표권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의회는 중의원이야. 여기가 이제 하원이죠. 하원. 그러니까 이제 하원은 25세 이상의 남자들이 이제 뭐냐면 투표권을 갖고 그 뭐냐 그 대표를 선발하는 그러니까 뭐야 국회의원을 선발하는 그런 이제 선출하는 이가 이제 중의원이죠. 하원인데 기족원은 이제 뭐 그 당시 이제 뭐 하족들만 이제 갈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따로 지켜두고 그래서 중의원에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대표를 보내자 하원에 그렇게 이제 했던 운동이 참정권 청원 운동이거든요. 예. 자,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3.1운동 이후 일제가 정치활동을 부분적으로 허용하자 한국인도 일본 의회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참정권 청원운동이었다. 요걸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1920년에 조직된 국민협회라는 조직이 있어. 네. 그래서 매년 일본 의회 청원서를 제출했는데 1924년에 청원서에 뭐냐면 2만 명이 서명하게 됐다. 그러나 참정권 청원운동은 일본의 동아 정책을 추종하는 친행이라고 비판받고 일본을 방문한 국민협회 회장이었던 민원식이 제일 한인 청년에게 피살대 등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더 덧붙이자면 그 당시에 이제 일본 정부 입장 볼게요. 일본 중의원 입장. 예. 이런 이제 참정권 운동이 일어나니까 그 당시 이제 일본 중의원에서 어떻게 이제 생각했냐면 얘네들은 청왕 배화의 백성인 건 맞지만 아직까지 민도가 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받아줄 수 없다. 얘네들 대표를. 그래갖고 이제 결국에는 안 받아들였다가 이게 전쟁 막바지에 1944년인가 그러니까 정확한 연도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거의 전쟁 막바지에 예전에 마찬 중의원은 이제 뭐냐면 선거권을 그 당시 조선인들에게 주어줬죠. 예. 그래서 이제 했는데 뭐그 의미는 없어요. 1944년 아까 지만 전쟁이 다 끝난 그 시점이고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고 중요한 선거도 그 당시에는 뭐 열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선거권을 줘갖고 한국인들이 그 당시 뭐 징병제니 진용제니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일본인의 어떤 정체성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겠지만 그냥 퍼포먼스에 불과했다. 실제로 실시도 안 했고 그렇게 했다. 근데 그 어떤 유튜브에서 예전에 얘기했죠. 어떤 분은 이게 중요한 선거권을 줬다고 하면서 막 한국의 근대화나 뭐 정치적 성장에 큰 도움을 줬다는 어떤 개소리를 짓거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실상을 보면. 자, 그 다음에 이 중의원 외에도 이제 앞에 자치운동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이 자치운동은 이제 뭐 이강수를 비롯해서 최인, 그다음 김성수 같은 사람이 조선의회를 이제 설립을 염두에 두고 자치운동을 이제 했고요. 그래서 조선의회는 일종의 지방의회라고 보시면 돼요. 연정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자치운동을 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이제 했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1920년대 중반
총독부와 일본인들은 공동의 자치운동을 부추겨서 민족운동의 진영을 분열시켰다. 그래서 이 총독부 입장일 때는 이 조선의 설립 자체에 반대했던, 그러니까 원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요걸 해주겠다고 이제 뒤에서 지원함으로써 민족주의 안에 분열을 야기시키는 거죠. 할 마음도 없지만, 예. 자, 그래서 민족주의 운동의 진영을 분열시켰고, 이 자치운동의 이제 움직임은 1930년대 초반까지 갔다. 자, 이 자치운동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죠. 독립이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이제는 일본 제국의 지배를 받아들여서 조선 총독부를 협력하여 자치정부 또는 자치의회를 만들자. 지방의회 같은 것들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타협적 민족주의자, 그러니까 타협적 민족주의자들 얘기를 했죠. 신령 양성 운동자들이 다 타협적 민족주의는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가 일제 타협하자는 민족이 있었죠. 얘네들이. 그래갖고 이제 얘네들 입장할 때는 여기가 이제 신령 양성 운동자들이고 여기는 절대 독립 운동자인데 하여튼 신령 양성 운동자에서 절대적으로 독립하자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 일부는 얘는 타협을 안 하죠. 예, 그래서 여기는 절대 독립론하고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중에 신령 양성자 중에 뭐냐면 지금 이제 뭐냐면 이제 일제 타협해가지고 자치로 이렇게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령 양성 운동자 중에 이렇게 타협한 사람도 있고 자치노처럼 타협하지 않고 절대 독립론자들과 이렇게 같이 했던 사람도 있어요. 예,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하여튼 이런 타협적 민족주의자는 자치운동을 신령 양성론 양성 우선론, 그다음 단계적 운동론을 합리화시켰다. 그러자 이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은 자치운동을 격렬히 비판하면서 이 자치운동이 좌절되자 이들 주장했던 사람이 1930년대 이후 친일 길을 걷게 됐다. 그러니까 뭐 친일화는 이미 걸었고 예전부터 있었던 거고 친일화된 그 사람들이 자치운동을 주장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근데 30년대부터 더 친일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자치운동 중에 대표적인 이제 그 논설이 뭐냐면 이강수의 민족적 경륜이라는 연설이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이 동아일보에서 이제 있는데 동아일보는 그 당시에 이제 자치론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신문이에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약간 이제 민족주의 성향을 강화하고 있었고요. 동아일보는 이제 이렇게 일제의 어떤 빌붙은 자치론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약간 우익에 속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민족적 경륜에서 이제 이강수는 우리 민족은 이제 뭐냐면 이렇게 정치적으로 열등하기 때문에 게으르고 그렇기 때문에 독립할 수 없으니까 일제 보호 아래 그 뭐냐면 참정권 운동이나 자치권 운동을 통해서 정치 참여를 해서 좀 우리의 어떤 이 무능함을 뭐냐면 깨우치고 좀 실력을 양성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로 개 같은 논리로 제시했던 게 자치운동 논리고 요게 이제 민족적 경륜이라는 이제 동아일보에 실려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참정권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민원식이라는 사람이 좀 했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단체가 국민협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1920년에 요것도 외워두세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조선의회에서 나왔던 단체 연정이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주도하는 단체가 자치도는 그래서 국민협회하고 연정에도 같이 좀 기억을 해주세요.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또 여기 나올 수가 있습니다. 15년 개정 교과서에서는 이거 좀 잘 설명되어 있는데 이 공군형에서는 갑자기 몇 줄 설명하다 그냥 끝난 것 같아. 22년 개정에서는요. 예. 그래서 좀 아쉽긴 하는데 자치운동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제 그 다른 15년 개정 교과서 읽어보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여기는요. 예. 자, 한번 자 국민협회 그러니까 이제 1920년에 그 당시 이제 누구야? 민원식이 조직한 국민협회에 대해서 좀 알려줘. 국민협회는 1920년에 민원식이 조직한 친일단체입니다. 친일본주의를 내세우며 일본과 조선의 혼연일가를 주장했죠. 이들은 조선인의 참정권과 자치권 획득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일본의 식민 통치를 옹호하는 활동을 주로 했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때 그 연정회에 대해서 좀 알려줘. 연정회. 연정회는 일제강점기 당시 자치운동을 목적으로 했던 단체입니다. 이들은 조선인의 참정권과 자치권 획득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일본의 식민 통치를 옹호하는 활동을 주로 했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국민협회나 연정회든 조선의회
아니 연정에도 이제 뭐냐면 참정권 운동과 자치 운동을 동시에 했는데 국민협회는 참정권 운동에 주력했고 연정에는 조성의 설립 같은 자치 운동에 이제 주력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협회, 연정이라는 그 단체도 같이 자치 운동과 함께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여기 보면 이제 여성운동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성운동. 예, 요즘에 이제 여성사가 많이 뜨기 때문에 이 여성운동도 이제 나올 수 있죠. 그 일제강점기 때 여성운동 예전에 근호에 관련돼 갖고 한번 시험문이 나온 적 있어요. 여기 근호에. 그래서 인제 다음에 나올 때는 좀 더 약간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죠. 한번 이제 여성운동 근후회 같은 게 나왔으니까 있는데 자 요거 이제 여성운동 하기 전에 잠깐 여성운동의 흐름을 좀 약간 설명한 다음에 좀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성운동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읽기 전에 전반적인 개관을 좀 해볼게요. 자, 여성운동의 배경을 보면 여성의 낮은 시, 그다음 장시간 일하는 여성 노동자의 증가, 그 다음에 가부장적 호주제인데 일본식 호주제가 이제 실시됐어요. 그래서 요 일본식 호주제를 제가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예,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지 않아?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뭐 호주제 문제 때문에 하는 말이 많아 가지고 이게 2000년대 때인가? 그때 초반 때인가 하여튼 2000 몇 년도에 폐지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일본식 호주제가 강복부에도 계속 남아서. 자, 그다음에 이제 청년운동 및 사회주의 사상의 여성 해방 강조, 사회 진화론 영향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이제 여성운동을 했는데 자, 20년대 이제 여성운동을 이제 보면요. 요게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일단은 예국 계몽 계통의 인제 그런 운동이 있어요. 예국 계몽이나 종교 계통의 여성 운동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민족주의 계열이죠. 그리고 사회주의 단체 계열의 또 여성 운동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민족주의나 뭐 하여튼 종교 계통의 인제 뭐냐면 여성 운동은 대한예국 부인회, 뭐 여자교육회, 부인회 뭐 이런 단체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인제 사회주의 계열의 단체도 있죠. 그래서 이제 조선 여성 동호회라는 단체가 있고요. 그다음 경성 여자 총동맹, 경성 여자 청년회 뭐 이런 등이 있어요. 그래서 조선 여성 동맹의 동호회라는 단체는 뭐냐면 교과서에도 몇 번 언급돼 있어요. 요거는요. 자, 그다음에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던 게 근우회죠. 근우회. 18년도 기출문에 나왔던 건데 그래서 이거는 신간의 자매 조직이에요. 그리고 사회주의 세력과 부유주의 협동단체죠. 근우라는 잡지도 이제 발견했고 그래 갖고 인제 요게 있는데 잠깐 이제 여기 한번 1213 번을 읽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걸 읽을게요. 1214 번. 자, 신간의 사회의 전국적 여성 정직으로서 근우회를 만들어 여성에게 정치 의식을 계몽했다. 종래 별개 논의되었던 여성 해방, 민족 해방, 계급 해방 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걸 주장했는데 우익 측에선 김한란, 유영준, 최은희 등등등 이런 사람도 있고 자의층엔 주세죽, 허종수, 정종문 등이 활동했다. 그래서 창립 당시 선출된 중앙집행위원회는 민족주의 8인, 사회주의 9인으로 양 진영의 군영을 이뤘고 그 뭐냐 진주 지혜를 시작으로 16개 61개의 지혜를 설치해서 만주 일본의 지혜를 설치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자, 이들 활동 내용이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어요. 그래 갖고 이제 강연회, 토론회, 강좌들을 통해서 선전 및 계몽 활동을 했고 노구동 농민 여성대 조직화, 여학생 운동도 전개했는데 여학생 주도의 뭐 시운동에도 관여했다고 그래요. 예. 그렇지만 이제 신간회가 해체되면서 여기도 이제 사회주의 활동가 해소에 따라서 해체됐다. 그래서 이제 신간회 해체 이후에 이제 여성운동 같은 걸 보면 사회주의 같은 경우에는 혁명적 노동조합이나 혁명적 농민족의 여성부로 전환돼서 여성부, 그러니까 혁명적 노동조합과 혁명적 농민조합의 여성부로 전환돼 대중주의 전개됐고요. 그리고 민족주의 계열의 일부는 이제 친위가 됐고요. 예, 요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성운동 내용 관련된 내용은 이제 동아교과서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성운동이 일어나다 보면 일제강점기 여성은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 남성이 종속된 존재로 여겨졌고 상속이나 취업 등의 차별받았다. 자, 여성의 그 사회 진출은 늘어났지만 여성 노동자 대부분은 남성 노동자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고 이에 이제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여성 해방을 목표로 한 여성운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여성운동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배경이 앞에 이제 언급됐죠. 예.
그래서 이제 1920년에 차 마이사라는 사람이 세운 조선여자교육회가 이제 조직했어요. 조선여자교육회는 앞에서 제가 한번 얘기를 했죠. 그 부분. 자, 하여튼 조선여자교육회가 조직하여 순회 강연을 여는 등 여성교육과 여성계몽운동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그리고 여성교육을 위한 부인야학회 강습소, 근하여학교를 세웠고 또 조선여자 기독교 청년회 등 이걸 YWCA라고 해요. 예. 그래서 조직된 여성교육과 여성차별적인 악스타파, 생활 개선 등을 펼쳤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조선여자교육회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조선여자 기독교 청년회 요 단체들은 일종의 종교 민족주의 단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이제 그 계열. 자, 그 다음에 또 사회주의 계열의 이제 단체들이 있었죠.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조선 여성 동호회라는 단체 있어요. 요거 외워두세요. 요거. 15년 개정 교과서에도 요 단체 이름이 좀, 몇 번 언급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 조선 여성 동호회라는 단체. 예. 여기 있죠. 그래서 사회주의 여성단체로서 여성교육이나 대중교육과 훈련을 강조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다시 읽어볼게요. 자, 사회주의 계열 단체들도 조직되어 여성교육과 여성해방을 위한 여성의 단결 주장했다. 자, 그리고 1927년 5월에 신간의 결성에 자극을 받아 조선 여자의 공고한 그 단결과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군의회를 창설했다. 그래서 이제 군의회 창설 목적을 쓰다 보면 이거 쓰시면 되겠죠. 조선 여성이 공고한 단결,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합시자, 지위 향상, 여성 지위 향상 목표로 군의회가 만들어졌는데, 자, 군의회는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 여성운동을 막론한 일제강점기 최대 여성단체다. 그래서 군의회의 정치 의의가 이제 있죠. 자, 군의회 기간제 군의를 발간하여 순회 강연을 통해서 여성의 의식을 항상 높였으며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을 펼쳤다. 이렇게 했고 일제강점기 때 이제 활동했던 그 여성 뭐냐면 활동가들 이제 있는데 여기 뭐 누구야? 이 사람이 누구죠? 1번이? 김마리아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이제 여성 최초 대한민국 인수정부에 의정원을 했던 사람이고요. 나혜석은 되게 유명하죠, 이 사람은. 가부장적 억압을 벗어나서 여성을 인간을 존중할 걸 주장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끝말이 안 좋았죠.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바람 피니까 자기도 이제 바람 피고 그랬던 사람 같은데,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유명한 그 논설도 올려놓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채용식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뭐 있는데, 뭐, 신문은 채용식 활동 소재도 뭐 상록수에 집필했다. 여기 3번 있고요. 최훈식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뭘 활동했는지 이게 안 적어놨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요 나혜석이라는 사람은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화고 남편이 김우영이네. 그래서 혼인각서, 그다음 이혼 고백서 뭐 이런 것들을 해갖고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전 교과서에 나혜석 관련된 내용 있고 그 다른 책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하기 때문에 이제 좀 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서양 화가로서 했던 여성 나혜석 그 여성 화가에 대해서 좀 알려줘. 나혜석은 일제강점기 당시 서양 화가이자 작가,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한국 최초의 여성 서양 화가로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여성해방론을 주장하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답니다. 그 이혼 고백서 그러니까 대해서 알려줘. 나혜석의 이혼 고백서. 나혜석의 이혼 고백서는 1934년 발표된 글로 결혼 생활과 이혼 과정에서 겪은 여성으로서의 고통과 사회적 편견을 고발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글은 당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오늘날까지도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한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일제강점기 때 농촌 계몽 활동을 했던 채용식이라는 사람을 좀 알려줘. 최용 씨는 일제강점기 당시 농촌 계몽 운동가이자 교육자입니다. 함경남도 출신으로 1930년대 초 안산에서 농촌 계몽 운동에 헌신했으며 시문의 소설 상록수의 실제 모델로도 알려져 있죠. 자, 뭐 하여튼 요 정도 이제 파악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문제 풀어보면 차 미리사가 만든 게 조선여자교육회라는 조직이거든요. 요것도 외워두세요. 일단 그다음 군의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문제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더. 항상 이제 매년마다 여성사 관련된 문제들이 뭐 서양사, 한국사 뭐 이런 데서 이제 한 문제씩 나오잖아요. 2점짜리들은. 그래갖고 좀 외워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년운동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게 소년운동도 있고 그다음에 청년운동도 있어요. 예. 그다음 학생운동도 있고. 그래갖고 여기 있는데 학생운동은 아까쯤 했죠. 그래서 청년운동인데 여기서 청년운동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일단 소년운동을 이제 보고 나서 그 뭐냐면 그 청년운동을 좀 보겠습니다. 예, 제가 따로 정리한 책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보고 이제 좀 할게요. 자, 이 소년운동은 이제 주로 이제 천도교 청년회에서 소년부에서 이제 독립해서, 그러니까 천도교 청년회가 이제 좀 하다가 나중에 소년부 독립해갖고 그 당시에 했고요. 그러니까 어린이날 제정과 기념행사를 거행했다. 그리고 어린이날 말도 요때 이제 만들어졌죠. 이렇게. 그리고 어린이에게 뭐 존댓말 쓰기 운동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했는데요. 내용을 읽어보면, 자, 일제강점기 때 어린이 대부분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공장에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등 열악한 대우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이에 1921년 방정환 등이 이 사람 외워두셔야겠죠. 자, 이 사람은 송정이의 이제 사이예요. 송정이 3대 그 천도교 교주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했는데, 자, 하여튼 방정환 등 청도교 소년회를 조직해서 어린이 인권 향상을 위해서 활동을 펼쳤다. 방정환은 이제 어린아이를 이제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데서 어린이라는 이제 용어를 사용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바탕이 됐던 게 천도교인데, 천도교에서는 이제 인내처 사상이 있잖아요. 그 인내천상은 꼭 사람이 하늘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를 때리지 마라. 하느님을 때리는 것이다. 이 최시영이 이제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도교가 이런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소년운동을 추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천도교 소년회는 1922년 5월 1일 어린이날로 이제 정하고 기념식을 거행했으며 잡지 어린이를 발간했다. 이렇게 이제 건데 보통 이제 5월 1일을 연휴를 했다가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5월 1일이 메이데이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메이데이가 겹친다는 이유로 허가를 해주지 않으니까 일제가 5월 첫째 주 일요일로 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5월 5일로 이게 딱 고정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정환 관련된 내용 그 밑에 있죠. 방전하는 아이 혹은 얘라는 용어가 편견이나 혹은 우월적 위치에서 어린이를 지칭한 용어이기 때문에 어린이라는 이제 뭐냐면 용어를 사용할 걸 주장했고요. 자, 이 잡지에서는 윤국흥의 반단, 이윤수의 뭐 고향의 모험 등등을 이제 다양한 동요가 실렸다. 그래서 이제 그 옆에 방정환 관련된 내용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뭐 친일했다는 소문도 듣고 그래요. 자,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요 방정환인데 자, 어린 그 소년운동 관련된 내용을 봤고요. 자, 여기도 이제 또 소년운동 하면서 어른들끼리 또 싸움이 나죠. 민족주의자, 사회주의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상과 이념을 대립하고 중일전쟁의 발발 후에 모든 이제 일제가 청소년 운동을 다 금지시켜버려요. 예. 그래서 이제 소년운동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소년이 더 크면 이제 뭐가 되겠어요? 학생이 되고, 그다음에 학생이 더 크면 청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청년운동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예. 청년운동은 여기 이제 교과서에서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예전에 한번 09년 개정 교과서나 15년 개정 교과서는 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요거를 좀 정리를 또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563페이지. 청년운동. 자, 이 청년이라는 개념은 이게 예매하죠. 너무 폭이 넓어. 그래서 그때 이제 기준으로 볼 때 한 20대, 30대 정도?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좀 시절 지난 다음에 그 했던 시기는 이제 청년 운동 20, 30대는 볼 수 있는데 요즘에는 뭐 40대까지 청년을 보자는 관점도 있는데 자, 하여튼 이 청년 운동 내용 볼게요. 목적은 포면적으로 사회 개선을 추구했지만 실질적으로 민족의 사생활과 역량 향상을 통해서 자주동의의 기반을 구축하려고 했다. 그래서 활동을 보면 강연회, 토론회, 야학 강습회, 운동회, 조기회 등등 여러 가지 이제 했고요. 이 청년 운동도 이게 이제 뭐냐면 사회주의 계열하고 민족주의 계열에 나눠졌어요. 그래서 1920년에 조선청년 연합회가 이제 조직돼서
그 당시 이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연합정수가 이제 형성됐고, 이때는 민족주의자들 주도했는데, 꼭 이제 해체됐죠. 그래서 뭐 서울 청년회, 신흥 총동맹 같은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결성을 해갖고 했다가, 나중에 1924년에 조선 청년 총동맹이 결성돼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신간의 자매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매라보다는 연합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하여튼 이때 신간회 때 이제 자화합작이 일어나니까 그런 분위기 타가지고, 물론 약간 이제 그 전이죠. 신간회 전이죠. 그렇지만 하여튼 그 분위기, 신간회 전에 이제 그 분위기를 타서 만든 게 조선 청년 총동맹인데, 자, 여기는 좌우합작 조직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주 사회주의자들이 주도를 했죠. 여기 서울 청년회 라는 사회주의자들이 주도를 했어요. 겉은 좌우합작이지만 사회주의자 주도를 했고요. 나중에 신간화 해체되면서 같이 해체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알아볼 단체는 요 정도. 조선청년 총동맹 정도는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연합한 단체고,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사회주의 사상의 도입으로 분리된 청년운동을 수습하고, 한국 청년운동의 주류를 형성했다. 그렇지만 신간의 해체 이후에 사실상 해체됐다. 요 단체 이름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조선청년 총동맹 단체에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이제 7차 지도서 7차 그 교과서에 나와 있거든요. 근현대사 교과서에. 그래서 요거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1228번인데. 자, 초기의 청년단체는 지덕체의 발달과 산업 발달과 교육의 확대 등 우리 민족의 실력 양성을 목적으로 조직된 경우가 많았으며 금주와 금연 등 민중 계몽 운동을 주로 펼쳤다. 그렇지만 사회주의 사상이 보급되면서 청년단체들의 활동 방향도 실력 양성이나 민중 계몽보다는 무상계급의 이제 해방을 앞세우는 경향이 강해졌다. 그래서 이에 따라 청년운동에도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분열이 이제 나타났고, 자, 이런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조직된 것이 조선청년 총동맹이다. 1924년에. 그러니까, 그 신간회가 이제 만들기 그 직전이죠. 그러니까 그 분위기, 자화합적 분위기 이제 틈타 갖고 이제 만들어졌는데, 대중본의의 어떤 이제 새사회 건설을 도모한다. 조선민족 해방운동의 선구자가 될 걸 기억한다는 강력을 내세워서 조선청년 총동맹은 전국의 청년운동을 통일적으로 지도한 역할을 하면서 정치, 경제적, 민족운동의 어떤 활발한 전개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다 자세한 설명 요 밑에 있는데 요거 뭐 각자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이 청년운동 관련된 내용을 한번 봤고요. 다시 이제 넘어가서 다른 교과서에서 이제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앞에 이제 여성운동하고 지금 읽었잖아요. 지금 여성운동하고 청년운동, 소년운동 관련된 내용을 여기 시마스 교에서 이제 읽어볼게요. 예. 자, 여기 보면 삼해운동 이후에 전국에 이제 수백 개 청년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내용들 이제 한번 보면 돼요. 그래서 그 동화에서는 빠져 있는 내용이 시마스에서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 청년운동이. 자, 하여튼 청년회는 지방 유지나 이제 명망가를 중심으로 조직되었고 청년들의 수양과 계몽이 주된 목표였다. 또한 강연회, 토론회, 야학 등을 개최해서 농촌 개혁 및 민중 계몽을 조직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앞에서 말한 1924년에 조직한 유명 단체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연합단체인 조선청년 총동맹이 뭐냐면 출범했다. 이거 외워두시고요. 자, 그래서 조선청년 총동맹은 청년들의 어떤 단결을 내세우면서 식민지 교육을 비판하고 농민 노동운동을 지원했다. 자, 한편 일제 강점기에 대부분 아이들은 교육을 받지 못했고 공장이나 농촌에서 장시간의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1920년에 들어 방정환이 중심이 돼서 천도교 소녀회가 조직돼서 소년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방정환은 아이들 인격체를 다루는 의미에서 어린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요. 그 천도교 소년회는 5월 1일 어린이날로 정하고 기념행사와 소년보호운동을 전개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어린이 관련된 내용이 있죠. 여기 좀 보겠습니다. 자, 천도교 소녀의 활동을 통해서 주도한 방정환은 5월 1일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했고 이날 어린이날은 5월 일요일 날 변경되었다가 이게 메이데이 날하고 겹쳤기 때문에 일본이 허락을 안 했죠. 그래서 강복 위에 5월 5일로 확정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5월 5일 날 되면, 이게 제가 조카들한테 용돈을 막 주고 그래요, 5월 5일. 아직 뭐 중학교, 고등학교 됐는데, 왜 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연례적으로 이제 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와 함께 이제 잡지 어린이를 창간하여 동요와 동화를 싣고 어린이 연구단 단체인 색동회를 창립했다. 예. 이것도 외워두세요. 예. 하여튼 단체라는 이름은 좀 외워두시는 게 나아. 어떻게든 나올 수가 있어. 예. 자, 그래서 이 색동회에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죠. 어린이 문화 운동과 인권 운동을 전개한 한국 최초의 어린이 문화 운동 단체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여성 운동 관련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항 이후에 민권의식이 확대되면서 여성은 사회 주요한 주체로 성장했다. 그래서 1920년 때 들어오면서 여성 해방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표로 조선여자청년회, 조선여자교육회, 그다음 조선여자 기독교 청년연합회 여러 단체가 결성됐고, 자, 이들은 이제 뭐냐, 민족주의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종교단체나 민족주의 계열. 자, 이런 단체는 여성 계몽과 교육을 중시하고 문명 택지, 생활 개선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자, 그 다음에 사회주의 사상 영향받은 여성들도 계급투쟁과 여성 해방을 목표로 조선 여성 동회가 결성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1927년에 이제 조선 여자의 공고한 단결과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내세워서 그 여성계 민족 협동전선단체 지향 군의회가 결성되었고, 군의회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법적, 법률적 차별 절대, 특히 법률적 차별 적폐 관련된 것은 앞에서 이제 일본의 호주제를 우리나라에 도입을 했죠. 그게 상당히 불평등한데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그 근현대사 제15자조에 거기다 다 적어놨으니까 그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봉건적인 인습과 미신타파, 좋은 폐지와 결혼의 자유, 농촌 부인의 경제적 이익 옹호 등을 목표로 내세웠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근위에 관련된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이런 목표를 내세웠다는 거. 자, 이는 여성만의 운동을 넘어 사회개혁을 지향한 것이다. 자, 이와 함께 기간지 근위를 발견하고 순회장을 통해서 여성의 의식 향상을 노력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 보면 그 이제 관련 그 설명이 있거든요. 조선총동맹 발족 선언서가 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서울청년회와 조선청년연합회를 주최를 해서 조선청년 총동맹을 발족했다. 그래서 이 강령들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자우합작 조직이긴 한데 실제로 이제 뭐냐면 사회주의자들이 운영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조직을.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조선청년 총동맹을 중심으로 한 1920년대 청년운동은 청년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주제를 이제 주체를 형성시켰다. 자, 이들을 중심으로 서울은 물론 각 지역의 다양한 형태의 사회운동을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은 물론 각 지역의 다양한 형태의 사회운동을 전개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인데 이때 청년이라는 개념이 이때 아마 처음 등장했던 개념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일제강점기 때 청년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야? 일제강점기 당시 청년은 단순히 나이가 어린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독립운동의 주축 세력을 의미했어요. 이들은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독립운동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령대로 나눈 기준이 아니라 어떤 의식을 가지고 나눈 기준이야? 청년이라는 그 기준이? 네, 맞아요. 일제강점기 당시 청년은 단순히 나이가 어린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독립운동의 주축 세력을 의미했어요. 이들은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독립운동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했답니다. 그 이상은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청년이라는 게 저는 20, 30대 정도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딱 보니까 단순히 나이가 어린 게 아니라 독립의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걸 총칭하는 의미로서 청년이라는 의미를 쓰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사회적 주체를 형성시켰다라는 데 이제 있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이제 나이만 생각해갖고 이제 얘기를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 알았고요, 여기는. 자, 그 밑에 이제 소년운동의 기초 조항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근후의 활동 강령. 요거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행동 강령 그 몇 가지 쓰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여성에 대한 사회적 법률적 일체 차별을 철폐한다. 일체 봉건적 인습과 미신을 타파한다. 그 다음에 조혼 폐지 및 결혼의 자유, 인신매매 및 공창 폐지. 그리고 이제 있고 농민 부인의 경제적 이익을 옹호하고 부인 노동의 임금 차별 철폐 및 산전 사후의 임금 지불 그런 것들 부인 및 소년공들의 이제 위험 노동 및 야업 폐지 뭐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근후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자, 그래서
군우회는 당시 여성들에 가해진 가부장적 압습과 노동 문제, 경제적 차별 문제 등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여성을 속박하는 법령과 인습의 철폐를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성범에 따른 임금차별 등을 비판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여기 이제 그 천재교과서를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천재교과서 이제 보기 전에 그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50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 50번이에요. 자, 청년운동과 소년운동이 일어나다. 여기에서 이제 뭐 사회운동 전후에 청년이 근대적 주체로 등장했다. 그러니까 나이가 아니라 어떤 의식, 민족 의식을 갖고 있는 주체를 청년이라고 이제 아까쯤에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 전국 각지의 청년회가 조직됐고, 청년회는 강연회, 토론회, 운동회 등을 개최하고 야학을 운영해 지역사회 풍습 개선과 민중 계몽을 심었다. 자, 당시 퍼졌던 사회주의 사상을 주체적으로 수용한 청년단체는 점차 급진적인 성격을 띠게 되고, 그 다음에 조선 청년 총동맹을 예, 은 신민 교육을 비판하고 노동운동과 농민들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는 거. 그 밑에 이제 소년운동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건 앞부분하고 이제 뭐 겹쳐 있으니까 이제 각자 보시고 그래서 뭐 어린이란 말을 사용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뭐냐면 방정환은 어린이가 천도교의 신앙대상 하느님과 같다고 했다. 아까 이제 그 얘기했죠. 이게 천도교의 영향을 받았어. 인내천 사상. 어린아이를 때리지 마라. 하울림을 때리는 거다. 이 최시현이 한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와 연결돼서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이제 여성운동 관련된 내용 있죠. 그래서 이 여성운동 관련된 내용이 배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성운동 나오고, 그 다음에 여성운동의 요구들, 이제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근위의 결성 관련된 내용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근위의 이제 활동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죠. 이렇게 파악을 해두시고, 근위의 행동 강력,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가부장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권력을 가지고 안으로 가족을 지배하는 통사는 밖으로는 가족을 대표하는 가족 형태는 가부장제다. 어,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중심으로 한 이제 어떤 뭐냐면 이게 가족 질서, 이걸 가족 가부장제라고 하는데 이 가부장적 같은 이제 질서가 가족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확대될 때 이제 그 가부장적 이제 질서가 이제 또 확대될 때 문제가 생기는 건데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있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해남 교과서를 보겠습니다. 해남 교과서는 뭐 이렇게 짤막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 지금. 여기 따로 묶어서 그냥 이렇게, 어,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여성운동하고 이제 소년운동만 좀 나오고 청년운동 없네요, 여기 또. 자, 보겠습니다. 자, 사회운동 전후에서 신, 신여성, 여자, 신여성 같은 잡지에서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였고, 근대적 교육을 받은 여성은 봉건적 어를 저항했다. 자, 이후 여성운동은 여성 해방을 주장한 사회주의 계열과 여성 계몽을 힘쓴 민족주의 계열, 이렇게 두 개 나눴고, 1927년 여성들은 이념을 초월해서 전국적인 여성 조직 군의회를 조직했다. 야, 그래서 이제 군의회는 조선 여자의 공고한 단결과 지위 양성을 강령을 내세웠고요. 또한 야학과 강영회를 운영하고 여학생 주도의 어떤 시야 동맹국을 지원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방정환 관련된 내용 있죠. 그래서 이제 천도교 소녀에서 아이의 인격체에 대한 의미에서 어린이날 용어를 썼고, 그래서 어린이날 제정하고 어린이날 거를 잡지를 간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뭐, 그 이들은 1922년 5월 1일 첫 번째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하면서 어린이가 장차 조선의 일꾼이자 희망이라고 호소했다. 그래서 이제 1930년대에 그 일제는 소녀운동을 민족운동을 간주하고 탄압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형평운동을 볼게요. 형평운동. 자, 이 형평운동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기 전에 잠깐 좀 정리하고 나서 좀 이렇게 읽겠습니다. 261페이지인데. 자, 이 형평운동인데, 요때 이제 형평에서 형이라는 거는 백정들이 쓰고 있는 저울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양쪽에 무게를 나는 저울인데, 그래서 서로 이제 이렇게 공평하게 재야 될 거예요. 이든 저울을 통해서 저울처럼 공평하게 우리를 대해달라 해갖고 이게 이름을 붙인 게 형평운동이에요. 이 형평운동은 그 일본하고 또 연결돼 있는데, 일본에 보면 이제 수평사 운동이 있어요. 불황미들 차별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15년 개정 교과서에는 이제 동아시아 교과서인가? 거기에 이제 연결돼 갖고 이제 한번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언급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한번 이 수평사라는 게 뭔지를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일본의 수평사 운동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줘. 일본의 수평사 운동은 1920년대 초 일본에서 일어난 사회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브라쿠민이라고 불리는 피차별 계층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차별 철폐를 목표로 했답니다. 형평사 운동과 비슷한 맥락을 가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수평사 운동이 형평 운동에 영향을 미쳤나? 네, 수평사 운동은 형평 운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 운동 모두 피차별 계층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차별 철폐를 목표로 했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했답니다. 자, 일단 그렇게 이제 있고, 자, 그 당시에 이제 백정에 대한 불평등이 심화되는데 그 예를 보면, 일단 갑오개혁 이후에 신분제 폐지로 법적으로는 이제 신분평등을 획득했으나 사회적 불평등이 지속됐죠. 근데 은근히 또 일제가 제도 차별을 했어요. 호족 등과 이제 보통학교 입학 원서에 신분을 기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백정의 호족을 도안이라고 기록을 하고 그 이름 밑에 이름에 붉은 점을 찍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딱 보면 아 이게 백정 출신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일본이 이렇게 백정을 은근히 따시켰냐 차별했냐. 자 여기 보면 한국인들의 어떤 분열을 유도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영국인들이 카스제를 통해서 이렇게 분열을 유도했잖아요. 자기끼리 치고받고 싸우면 그러면 자기한테 개기지 않고 그분은 자기들 싸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분노를 그 뭐냐 위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옆이나 밑으로 이제 향하게 만드는 것이 이 백정이라는 존재였던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백정을 은근히 따시키고 제도적 차별시켜서 불만을 위로 향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갑오개혁 이후에 이제 백정이 이제 뭐냐면 이렇게 차별받고 그 갑오개혁 이후에 제도 차별이 폐지되고 일제 강점기 때 계속 간행이 좀 남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백정의 차별이 완전히 없어진 게 된 게 이제 6.25 전쟁 때죠. 6.25 그래서 6.25 전쟁 때 이제 뭐 그 예전에 노비 제도도 이제 완전히 없어지고 노비란 존재 없어지고 백정이라는 존재도 이제 없어지게 돼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런 따 때문에 아동들 취약차별과 따돌림이 심하고 이제 중도 타락하는 사람이 많았고 그래갖고 이학찬이라는 사람이 1923년에 조선 형평사를 조직하죠. 그래서 사회적 차별 철폐와 자녀 교육 문제 해결, 인권 옹호, 자유주의 신분 해방을 내세웠고 30년대 들어가면 단순히 형평, 그러니까 백정의 어떤 신분 해방 운동 넘어서 민족 해방까지 발전됐다. 그 사회주의와 연관되는데 자 이때 이제 형평 운동이 이제 일어나니까 그 당시 이제 반형평 운동도 전개했어요. 이게 예전에 한번 그 교과서에 나왔는데 주로 반형평 운동을 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농민과 머슴이야. 특히 머슴들이 막 일어났어. 머슴들 입장일 때는 예전에 백정을 자기 밑으로 봤는데 이게 자기 위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이 머슴들이나 중심으로 해갖고 반형평 운동이 일어났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형평 운동 안에서도 그 당시 이제 뭐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들이 나눠졌어요. 이거는 어떤 운동이든 다 그래요. 뭐 청년 운동도 있고, 소년 운동도 있고, 여성 운동도 있고, 상평 운동도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대입을 하다가 일제히 탄압을 받고, 나중에 친일적인 대동사로 변화되면서 형평 운동이 종식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형평운동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갑오개혁으로 법적으로는 신분차별을 사줬다. 하지만 백정에 대한 차별은 일제강점기에 지속되어 호족의 직업에 도환이라는 그 글자를 꼭 붉은 점을 찍는 등 따로 표시해 구분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백정의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나 이제 할아버지가 백정이라는 걸 알려지게 되죠. 그래서 백정 자녀의 학교 입학이 거부되기도 했으며 학교에 들어간 뒤 차별받았다. 어, 그래서 이제 당시 진주 백정 이학찬이라는 사람이 자녀의 학교 입학이 거부된 것을 이제 해서 형평운동의 계기가 되었다.
그 차별받은 거 뭐 이런 것들 있고요. 그래서 1923년 경남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가 조직되어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없애고 저울처럼 평등하다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형평운동을 한다. 형이라는 것은 이제 백정들이 사용하는 그 뭐냐면 저울 얘기예요. 자, 그래서 형평운동 여기 의미가 있죠. 균형을 이루는 저울처럼 평등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게 자유의 여신, 평등의 여신, 그게 무슨 여신이라고 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어떤 여신이 눈을 감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저울질해 갖고 법을 이제 평등성을 강조하죠. 형평성.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여신인데 하여튼 이름 까먹었어.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수평사라는 조직이 이제 연결돼 있죠. 그게 수평사는 일본에 참여했던 브라민 출신이죠. 예, 브라쿰이라고 하는 그 에타, 신이 이런 사람들이야. 그래서 형평사, 수평사는 차별에 맞서 국제연대를 모색했다. 근데 이제 이 수평사가 이제는 그 브라민들은 지금도 일본에선 차별받고 있어요. 얘네들. 그래서 에타 신이들이 이제 백정하고 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에도 시대 때. 물론 이제 지금은 그런 직종들이 없었죠. 시체 치우고 뭐 이런 것들 했던 직종들이 없어졌지만 에타나 신이라는 이제 그 직종들은 이제 했던 직종 없었지만 그 아버지 그러니까 그 증조합을 고조할아버지 선조들이 에타 신이 출신이면 부하꾼이 출신이면 차별받아. 그 이 사람이 아무 사회적 지위가 뭐 변호사든 정치인이든 상관없어. 에타 신이라고 하면 조상들이 그 상당히 차별받는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차별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어요. 왜냐면 일본은 그 성실 수양회 때그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신분증 상관없이 성실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그 성실 사용 때 자기가 살았던 곳, 그 낙가무라, 뭐 자기 이제 중간촌에 살던 때 낙가무라고 하거나 아니면 자기 시족들 이제 자기 선조들이 했던 직업을 이제 일종의 성씨로 삼아요. 예. 그때 딱 성씨만 봐도 그 사람이 조상이 뭐 했는지 어디에 살았는지 대충 감이 나와. 어떤 신분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이제 뭐냐면 차별받는 그 배경이 되거든요. 또 이런 것들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씨에 그게 없죠. 다 양반 성씨죠. 예. 그게 많았던 백정들과 이제 그 노비들이 어디로 갔는지 다 양반이야. 우리나라에서.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자, 조선형평사는 전국으로 이제 조직이 확대됐으며 노동운동, 농민운동에 협력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신분해방운동뿐만 아니라 이는 노동 농민운동을 통해서 보편적 운동까지 이제 같이 연대 투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보편성을 남도 확보했다. 그러나 1920년대 말부터 내부의 이념 갈등, 아까 이제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도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일제 탄압으로 강화됐고, 그러면서 이제 1930년대 중반 이후 회원 간의 친목 동화, 경제 이익 추구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이 완화에서 좀 얘기한 것 같은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백정운동이 이제 점점 친화됐는데 요게 이제 아마 대동사가 있어요. 대동사. 예. 대동사.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있네요. 예. 그래서 조선용편사는 이제 1930년 일제 탄압으로 100명의 회원이 구속되어 지도부가 와해되고 대동사로 개편되면서 그 일제 협력하는 단체로 변화했다. 예. 그래서 이제 대동사라는 단체가 있었다.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야, 그 일제 강점기 때 백정들이 조직한 대동사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줘. 대동사는 일제강점기 백정들이 조직한 단체입니다. 이들은 신분해방과 사회적 차별철폐를 목표로 활동했으며 형평운동과 함께 백정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대동사가 친화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줘. 대동사는 일제강점기 백정들이 조직한 단체입니다. 이들은 신분해방과 사회적 차별철폐를 목표로 활동했지만 친일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일본의 식민 통치를 옹호하거나 전쟁에 협력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답니다. 예. 대동사 관련된 내용 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형평사 정기에 대해 포스트 관련된 내용 있죠. 그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928년 서울에서 개최한 형평운동 제6회 정기대회를 알리는 포스터인데, 백정을 상징하는 인물을 형평기를 들고 왼손은 모든 백정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그래서 왼손 아래에는 전 조선의 산재한 형평계급이 단결하자라고는 적혀 있고, 오른손 부부에는 천차만별 천시를 철폐하자. 조선 형평사 총공부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조선형평사 창립 취지론이 있죠. 어,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근데 이제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형평운동에 이제 뭐냐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머슴들이나 일반 농민들. 자기보다 다 아래로 생각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기어 올르니까 반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뭔 이제 운동을 펼쳤냐면 우유, 불매, 동맹 같은 걸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유라는 건 보니까 소고기 같은 것도 있죠. 그걸 이제 사지 말자. 이런 동맹 운동도 펼쳤고, 오늘은 소비자 뭐냐, 불매 운동?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요 관련된 사유가 이제 그 밑에 있죠. 예. 그래서 형평성 반대 운동 있죠. 그래서 소고기를 절대 사지 마라. 그래서 있는데, 여기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한편 당시 일제 서장이 형평운동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일본의 차별적폐 운동에 성공한 이 없으니 형평에서 그와 같이 같을 것이라 발언을 하게 됐다. 그래갖고 이제 그 경찰서장이 형평운동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백점을 차별하는 사람들에게 두둔하는 그런 목소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그 1923년 진주의 백정, 이학창 등이 중심이 돼서 조선 형평사를 창립했는데 조선 형평사는 백정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빠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형평운동에 반대하여 불매운동을 벌이거나 백정을 다니는 학교에 자녀를 등교시키지 않는 학생도 있었다. 사람도 있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저 밑에 생각하기 좀 보게. 브라쿠민하고 연결해서 볼게요. 일본에서는 브라쿠민, 브라민하여 집단적으로 차별받는 계층이 있었는데, 이는 1922년 수평사라는 걸 세워서 브라쿠민에 대한 차별처벌을 주장했다. 1924년 회의에서 한국의 형평사와 연락하자는 안건이 통과시켰고, 이를 기점으로 다양한 교류를 하였다. 자, 그리고 관련 기록이 2016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 태평양 지역판에 등재되었다. 이렇게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형평운동 관련된 내용 동아교과서에서 한번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심야스 교과서에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분제는 갑오개혁 이후에 법적으로 철폐되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백정에 대한 사회차별이 여전했고, 백정은 호적에 따로 표시하여 구별하였고, 자녀들은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거나 입학하도 차별 대우를 받았다. 이에 1923년 일부 백정들이 진주의 조선형평사를 이제 그 조직하여 백정이 겪은 사회적 편견과 그다음 차별을 철폐하고 인간으로서 권리와 종언성을 회복하자는 평평운동을 전개했다. 그래서 조선형평사는 정부의 지사와 군사를 두고 조직을 확대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형평운동 조선형평사 창립 이후에 급속하게 이제 확대돼서 각 도마다 지사가 설립되고 전국 대표자 회의도 개최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회운동 단체에 협력하여 항일민족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내부적 갈등과 일제 탄압으로 조직이 약화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이제 조선형평사 설립 취지문이 있거든요. 다음 장에.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이렇게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나오고 나서 이 본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형평사라고 이제 쓰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뭐 그래서 요게 무슨 계층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이렇게 넘어가서, 그, 이건 천재교과서를 좀 볼게요. 천재교과서. 자, 형평운동 관련된 내용인데, 이 앞부분은 이제 뭐, 얘기했고, 조선 형평사를 조직하고 형평운동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형평운동의 결과가 나왔어요. 나오는데도 이제 뭐, 좀 영향이 뭐냐면 효과가 발휘해서 형평운동 결과 호족의 백정의 신분 표지가 삭제되는 등 백정에 대한 제도적 차별이 완화되었다. 그래서 도한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그래서 여기에서 호족의 짐승 잡는 놈 도한이라고 이제 적어놨거든요. 이걸 없어졌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형평운동에 반대하는 사람들 있죠. 예, 진주 백정 이학창 등을 중심으로 시작된 형평운동은 그 당시 이제 전국의 조선 형평사 지사와 분사를 설립하고 회원 수가 크게 늘어난 등 활발하게 전개됐는데 정통적인 신분 의식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이를 탐탁치 못하고 형평운동에 반대하는 반형평운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 그래서 소고기 불매운동 뭐 이런 것들을 펼쳤다. 그래서 조선 형평사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있는데 요거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경남 진주의 백정 출신이었던 자산가였던 이학창이 자식을 학교에 입학시키려 하다가 거부당했다.
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백정 출신 지식인 장지필, 그다음에 조선일보 지주 지사장 신현숙, 강상호 등이 주도 조선 형평사가 이제 결성됐고, 그 다음에 활발히 활동했던 형평사는 1932년 형평천년 전의동맹 사건을 많은 형평사원이 검거되며 크게 이제 위축되었고, 대동사 이름을 변경되었으며 일제 협력하는 단체도 변경되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형평청년 전의동맹 사건이 있는데 여기 구체적인 설명이 없거든요. 잠깐만요. 한번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1932년에 일어난 형평청년 전의동맹 사건이 뭐야? 형평청년 전의동맹 사건은 1932년 일제가 형평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조작한 사건입니다. 일제는 형평운동을 사회주의 운동과 연결시켜 탄압했으며 이 사건으로 형평운동은 쇠퇴하게 되었답니다. 너무 간단하네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봐. 형평청년 전의동맹 사건은 1932년 일제가 형평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조작한 사건입니다. 일제는 형평운동을 사회주의 운동과 연결시켜 탄압했으며 이 사건으로 형평운동은 쇠퇴하게 되었답니다. 잘 보이네. 그 정도 좀 할게요. 예. 예, 너무 짤막해. 자,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해난교과서를 좀 보겠습니다. 해난교과서 이제 형평운동 있죠? 그래서 뭐 이제 비슷한데, 여기 뭐 갑오개혁 이후에 이제 배경 같은 게 나왔고, 그 다음에 형평운동 관련된 내용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조선 형평운동은 사회단체가 다양하게 이제 항해운동을 했다. 이렇게 있고, 반환평 운동도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사회적 차별에 맞선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그런 운동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우리말과 역사를 연구하는 국학운동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국어 연구는 뭐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고 역사 연구가 이제 좀 나오는데 요게 이제 약간 이제 중요하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전반적인 설명을 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요걸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예.